자, 이야기를 쭉 넘어가가지고요. 오늘 검찰 이야기를 조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은 시간이 딱 적당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김학의 사건, 이용구 차관 사건, 원전 수사, 울산 수사까지 윤석열 검찰총장의 전방위적인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근데 내용이야 우리가 시사방송에서 너무나 많이 다루기 때문에 내용이야 사실 다 아세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사실상 수준이 거의 검사 수준이세요. 들어오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저는 김학의 사건 첫 번째 보면서 누가 제보했는지 국민의힘에 그 궁금해요. 이런 제보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내부자죠, 아니거든. 내부자. 네, 내부자죠, 그죠? 박범계 장관 청문회에서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네, 누가 제보했는지 저는 이게 궁금하고 두 번째는 김학의는 그 당시에 뭐 1년도 더 지났습니다만은 출국 금지 조치가 안 되었는지 어떻게 알고 출국을 하려고 했을까? 그것도 궁금해요. 그것도 내부자가 있지 않으면은 김학의가 지레짐작해서 알았을까요? 이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 검찰은 이 하는 그 출국 금지 과정에서 검찰과 법무부가 왜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도 김학의가 이런 사람인데도 출국 금지를 제대로 안 했던가? 이것도 또 의문이 가요. 이건 역시도 뭔가.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 내용의 핵심은 결국은 이게 지금 검찰들이 제 식구 감식을 했던 것을 감추기 위해서 이거를 역으로 검찰개혁에다가 법무부를 치기 위해서 뒤집어 쓰우지 않았는가 하는 이런 좀 저는 합리적 의심을 갖고 있어요. 그런 생각 좀 들지 않습니까? 예. 그 좀 전에 말씀한 그런 내용들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안에서. 왜냐면 이게 진짜 이 내부자 아니면 알 수 없는 거고 결국은 내부자라고 하면은 이런 걸 제일 잘하는 사람들은 검찰이다. 예. 그래놓고 또 이제 법무부를 또 수색하는 상황들. 이게 과연 뭘까? 근데 저는 이제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보는데 일단 김학의 출국 금지 관련해서는 이제 그런 표현 있잖아요. 절차적 정당성이냐, 뭐 실체적 정당성이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면 다른 건 의미 없다. 지금 윤석열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사실 김학의 사건을 처음으로 덮은 사람이 윤석열이에요. 김학의 사건의 실체는 뭐냐면 스폰서 검사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예. 김학의한테는 스폰서가 여러 명 있었는데 그중에 이제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 관련한 사건을 수사하다가 덮었던 사람이 다시 대검에 있던 윤석열이었단 말이죠. 그 시발점이 이제 경찰은 수사를 하려고 하고 검찰은 덮으려고 하고 왜냐하면 현직 검사장이었기 때문에 윤석열이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출국 금지가 위법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치려고 하는 것. 사실 저는 이 윤석열이 과몰입일 수도 있는데 더 나아가서는 윤석열의 사건에 의도하는 바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과몰입은 어떤 의미에서 과몰입이냐면 이게 자기한테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그렇죠. 예. 저도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처럼 우리가 추미애 장관 시절에 있었잖아요. 이게 지나가 버렸잖아요. 그죠? 지나가 버렸고 이 김학의 건이 추미애 장관 있을 때 이야기도 아니거든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왜 치느냐.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의심이 되는 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도 여기에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지금 제가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도 있고 다른 측면에서는 두 가지가 더 있다고 봐요. 하나는 보궐선거 개입 의도예요. 그러니까 보궐선거란 직전에 한 일주일 정도 놔두고 이걸 싸그리 기소하는 상황. 막 산발적으로. 막 10일 전에, 5분 전에 다 기소를 하는 상황. 이런 거 하나. 두 번째는 결론적으로는 김학의 사건이나 이런 사건들을 보면은 윤석열 자체가 보궐선거를 개입해가지고 선거에 영향을 주게 되면 자기 자신이 선거 대선에 나가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그렇게까지 보시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 하나가 있고, 그러니까 예, 그 보궐선거 개입 의도는 대선까지 연결돼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결론적으로 말했을 때 윤석열 자체가 진짜 중요한 게 있죠. 공수처죠.
네. 법적으로는 공수처가 이미 출범을 했기 때문에 수사팀이 구성이 안 된 것뿐이지 이 사건들은 뭐 거의 대부분 다 공수처 사건이에요. 그렇죠. 공수사건. 그러니까 공수처 사건을 미리 가져와서 김빼기를 한다든지 결정을 지어버림으로써 공수처가 손을 못 대게 하려는 의도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게 김학의 사건은 보면요. 제가 이 사건 이제 언론화되는 과정에서 제일 바보는 국민의힘인 것 같아요. 조영 원내대표 이야기를 했잖아요. 먼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아마 검찰에서 줬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 보면 우리 같은 이제 일반인들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럼 김학의 그냥 나가도록 놔둬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예. 그렇잖아요. 그럼 국민의힘은 그럼 김학의 편 드는 거야? 저 스폰서 검사 편 드는 거야? 우리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보면은 여야의 문제에서 여당이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요. 맞습니다. 야당이 이거 괜히 끼어들면 김학의 스폰서 검사 나쁜 놈 편들은 이런 것처럼 보이는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윤석열 총장의 입장에서 보면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저도. 이 사건들이 다 똑같지는 않은데 예. 김학의 사건이나 원전 수사 등은 윤석열한테 불리한 수사고요. 예. 이 선거 악의 프레임이 그러니까 선거 악의 프레임으로 수사했던 게 조국 수사예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검찰, 정의, 선 그리고 깨끗해 보였던 조국 내는 뭔가 깨끗하지 않다는 이미지로 선거 악으로 구분해가지고 수사했던 바로 그 사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건은 윤석열한테는 뭔가 대선주로 발돋움하는 힘을 줬던 게 사실이에요. 우리들처럼 진실을 알려내는 작업을 모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언론이 합세하니까 선거 악이 확실하게 구분되는 사건이었고 지금 김학의 사건이나 원전 수사는 선거 악 프레임으로 갖고 갈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 오히려 뻘짓하네. 왜냐하면 김학의는 이미 악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사람들은 복잡한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김학의는 악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람인데 김학의 편을 드네. 이 사건은 윤석열한테 좀 불리한 사건이 아닌가 싶고 그렇다면 이거는 공수처를 막기 위한 사건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이용구 건은 좀 해석이 되더라고요. 검경수사권으로 네. 딱 바로 해석이 되더라고. 이용구 전 차관 건은. 경찰한테 수사권을 주면 안 되는 이유를 그렇지. 여기 찾으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용구 건은. 예, 찾으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뭐 이용구 차관이 그 당시에 뭐 이 차관이 된 것도 아니고 민간인 신분인데 경찰이 알고 뭐 이 사람이 일주일 후에 차관 될 것 같으니까 봐줬어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직권남용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결국은 이제 경찰을 타겟으로 했다라는 느낌은 확실히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그래요. 이제 이렇게 윤석열이 이렇게까지 깊은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너무 그를 과대평가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일단 기본적인 촉발점은 그냥 막 나는 삐뚤어질 때다가 연장되는 것 같은 막 찔러보는 거예요. 느낌인데 계속. 더군다나 최근에 그 시작점이 나가는 마당에 추미애 장관이 그냥 확 인사권 한 번 더 지르고 가는 것도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봐요. 그래? 나도 그래?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즉흥 대응하는 사람은 정치인으로서는 가치가 떨어져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이 법무부 절차 문제라든가 이용구 전 차관 건은 이제 추미애 장관하고 연관선상에 있다라는 개연성은 있네요. 그죠? 직접적으로는 이성윤 때리기도 하고요. 이성윤 때리기도 그러니까 자기 가장 눈에 까지는 추미애보다 이성윤일 가능성이 그렇게 높거든요. 이제 이성윤 일 수밖에 없겠네요. 네. 동기이자 자기하고는 라인이 같을 수 없는 사람. 예를 들어서 학교도 이성윤은 문 대통령 후배라고 하죠. 근데 물론 직접 관계 없어요. 문 대통령이 그 우리 경희대 후배인데 뭐 챙기고 이런 건 없어요. 이런 관계 속에 뭔가 서울대 나온 그쪽 검찰 라인에서는 뭔가 이단아처럼 보이는 이성윤이 검찰의 배신자 프레임으로 만들어가지고 계속 이성윤 때리게 하는 그 결과물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아무튼 결정적으로 이게 의도했건 안 했건 간에 보궐선거에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건 분명히 눈에 보여요. 아니 어쨌든 우리가 이제 대통령 연두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저는 뭐 무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여권에서 뭐 지속적인 비판을 한다거나 이런 이제 자제하는 분위기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걸 탁 던지니까 참 난감하더라고. 근데 저는 이제 그 검찰 개혁과 관련된 거는 이제 끝나지 않았나 싶어요. 자꾸 이제 개인으로 윤석열 개인을 자꾸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 양반이 자꾸 건드리니까 그러니까 선거에 개입하는 게 보이니까요. 우리 무시 전략으로 관심 거라고 해서 관심 껐는데 네. 무시 전략으로 가고 우리는 딱 이제 정리된 거 아닙니까? 검찰 개혁은 이제 제도 개선으로 수사 개혁권 분리하는 거로 계속 가고 있고 공수처는 이제 뭐 구성 중이지만 출범을 한 거고 여기서 이런 수사하다가 불법이나 월권이나 이런 게 발견되면 공수처 수사 대상이 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기조로 계속 우리 민주당이
갔으면 좋겠고 다시 윤석열 때리기나 이런 걸 너무 심하게 집중해 버리면 또 그 존재감만 또 살려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그 저기 기자회견 할 때 정리를 참 잘해준 것 같고 그냥 이제 검찰청은 그 저 법무부의 산하 외청이다라는 그 인식을 갖고 우리 그 당은 보궐선거와 관련돼서 이제 K 방역하고 민생 이야기를 되게 부각시키면서 나아가는 게 그 저는 지금으로서는 우리 민주당에서 제일 좋은 전략이 아닐까. 그러니까 그거는 민주당 그렇게 전략하셔야 되고 네. 우리 같은 대한 미디어들은 김을 먼저 빼야죠. 그리고 그걸 줘야 돼. 네. 뭘 줘야 돼요. 그러니까 정치권에 살 수도 예를 없는. 들어서 타이밍상 대통령은 분명히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대통령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금 법무부 장관 내정자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정치적으로 한 사람 아니야 라고 애써 김을 빼놨는데 이 사람이 공교롭게도 타이밍상 보궐선거 바로 직전에 이런 사건을 막 무더기로 기소한다든지 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야 윤석열 당신 말이야 보궐선거 개입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윤석열 성격상 이걸 피해가거나 나 그런 사람 아니라는 게 문 대통령이 굉장히 규정을 잘 해놨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고 정치적 논리로 이런 걸 하는 사람 아니야라고 했는데 누가 봐도 정치적으로 읽히면은 그건 김 빼기는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대통령께서 하지 말란 소리잖아요. 그죠? 하지 말란 소리를 했는데 이 사람이. 그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아요. 이걸 보면서 저는 이제 위원장님하고는 조금 제가 좀 강성파다 보니까 생각이 드는 게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가 속도 좀 내야 된다고 봐요. 내죠. 속도 좀 내야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그 기소와 수사 지휘권 분리 문제, 저기 수사의 분리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속도를 내면서 검찰 조직에 대한 압박과 당근 전략을 저는 같이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제 이용구 차관건을 보면서 야, 이 사람들이 이제는 정치적으로 싸우다가 검찰의 이 조직 지키기에 들어갔구나.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로 그런 느낌을 저는 확 받았거든요. 언제든지 저는 검찰 문제는 손을 놓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긴장 관계에 있어요. 제도 개혁만으로는 안 되고요. 제도를 아무리 촘촘하게 만들어도 저는 검찰은 검찰이라고 검찰 문화가 생각하거든요. 남아 있으니까. 그 문화를 없애는 게 중요해. 네. 인식만 바꿔줘도 법이 그렇게 많이 필요 있겠어요?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성된 국가 같은 데서는 검찰이 그런 짓을 해? 검찰이 눈사람이 접대를 받아? 검찰이 자기 제 식구 감싸게 해? 이게 천인공노할 사건처럼 인식이 되면 그렇게 못 만든다고 생각을 그렇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속 제도를 통해서 누르면서 국민들이 인식이 바뀌는 게 중요하죠. 부동산 투기랑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이제 검찰을 뭐 권력기관 또는 과거에는 사정기관 이런 표현도 썼지 않습니까? 그런 표현 자체가 없어져야 돼. 기소하는 기관 이 정도로. 저기 공소청의 기소주의 뭐 이런 식으로 네. 검사란 말 많이 빼주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 공수처 검사 모집한다는 걸 보니까 왜 공수도 검사란 말을 쓰지? 조금 더 세련되고 멋있는 말 없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게요. 소추인, 형사 소추인 뭐 이런 거 하든가. 뭐랄까 조금 더 있어 보이면서도 뭔가 검사는 좀 뭔가 좀 약간 자범스러운 느낌보다는 훨씬 더 세련된 이름을 쓰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우리 이제 보통 하는 이 검사라는 게 너 검사 받았어? 숙제하고 검사 받았어? 이 검사거든. 이 세상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이 검사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명칭을 우리가 써놓은 거거든요. 야, 근데 저는 이제 일단은 윤석열 씨가 의도했건 안 했건 간에 선거 개입에 노골적인 의지를 보이는 측면이 있고, 예를 들면 지금 수사가 막 전방위적으로 압수색하고 하다 보면 3월 달이나 4월 초에 이 사건 뭐 어떻게 물론 기소된 건도 있긴 합니다만 기소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한번 분위기를 확 뒤집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거잖아요. 김학의가 아무리 범죄자라고 해도 그 사람을 출국 금지시킬 만한 법적인 근거가 없는데 서류 조작했다는 그런 의미를 막 부여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부도덕한 정권이라는 이미지. 이용구 차관 건도 있잖아요. 법무부 차관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택시기사를 뭐 사실 멱살잡이 한 걸 갖고 폭행이라고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그 비슷한 시기에 대검 검사 하나가 진짜로 택시를 타고 가다가요. 운전하고 있는 검사의 머리를 주먹으로 친 사건이 있었어요. 그 비슷한 시기에. 그거 불기소했잖아요. 이 사건 어떤 언론사 MBC인가 JTBC인가 한 번 보다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선택적 정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뭐 자연인 이용구 씨가 네. 뭐 멱살 잡은 걸 가지고 그걸 뭐 어떻게 우리가 뭘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부도덕한 집단이라는 이미지를 계속해서 하기 위해서 이게 검찰과 조중동 등이 서로 연합을 하면 어떤 보도가 나오는지를 요즘 보고 있는 거예요. 차관 인사 검증 과정이 좀 이렇게 미흡했다. 이러면 뭐 비판은 받아들이겠지만 그걸 그 당시 자연인으로 있었던 일을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보면 같은 검사들이잖아요. 그죠? 검사들인데 그 지금 그 차관이 이제 문재인 정부의 차관 저거니까 지금 비판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사실은 다른 예를 들어 룸사롱 간 검사들은 그게 훨씬 더 비판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은 그게 참 이상한 것 같아요. 지금 이 구도가 이게 무슨 검찰 개혁이 필요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보다는 자꾸 막 그냥 이 문재인 정부에서 하는 것들은 뭐든지 다 악의 프레임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자꾸 이렇게 뭔가 그렇죠. 흔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너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깨끗하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것 같은 민주당 정권이 뭔가 많이 조작해내고 있다는 이미지예요. 지금 그렇죠. 아까 호명해드린 4개 사건이 다. 그러면서 그것도 웃기죠. 그러니까 사건의 내용은 크지 않아요. 알고 보면. 그렇죠. 원전 수사 같은 경우도 국민의 안전성을 위주로 한 탈원전 정책 방향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에 경제성을 조작했다. 이런 의미로 쓰이고 있단 말이에요. 뭐 울산 사건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가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뭔가 그래서 그 잘못된 어떤 사건을 조작해가지고 울산의 여론을 바꿔놨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주는데 급급해가지고 사건의 내용은 크지 않아요. 이용구 차관 것만 해도 그런 거 아닙니까? 잘했다는 건 절대 아니지만 정차한 택시의 택시기사를 멱살을 한 자비가 일상에서 흔히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요거를 이제 경찰이 그걸 조작했다. 그래가지고 경찰도 한번 치고 수사권 가져가는 거 말도 안 돼 치고 요거를 또 마치 정권 차원에서 뭔가 무마한 것 같은 느낌을 줘야 되고. 고위직의 직권 남용 사건인 것처럼 이렇게 싹 프레임을 네. 짜서 먹지로 만들어가는 거죠 지금. 그것도 문재인 정권이라서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 그게 박근혜 정권이나 그랬으면 그랬겠냐는 거죠. 아니 이게 선거 이야기를 하시니까 공수처가 좀 빨리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공수처가 빨리 시작해서 수사도 시작을 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공수처 수사 대상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는가요? 기소 넘어오는 순서대로 접수되는 순서대로 하는가요 보통? 그거 이제 공수처장 등이 판단하기 나름이겠죠. 예. 근데 다른 건 떠나서 검사에 관련된 사건은 무조건 공수처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김학의 사건도 마찬가지고. 김학의 1호 해야 돼 1호. 김학의 사건도 마찬가지고 룸사롱 검사들 사건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울산 고래고기 건이라든지 이런 건들은 쉽게 표현해서 차고 넘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이 지금 애매모호한 시기잖아요. 공수처가 출범을 했는데 팀이 구성이 안 되는 이 상황에 뭔가 애매한 시기에 지금 치고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고 양수겹장 같은 거죠. 그러면서 보궐선거에 영향을 좀 끼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정치 분석가들이 하는 이야기는 저도 약간 마찬가지인데 보궐선거의 승패가 윤석열의 대선을 좌우할 것이다. 그러니까 보궐선거에서 그러니까 국민의 지임 등이 지게 되면 윤석열은 조용히 임기를 마치려고 할 것이고 윤석열이 그러니까 국민의 지임이 보궐선거에서 이기게 되면 그 흐름에 편성해서 윤석열이 소위 말하는 보수 세력의 대권주로 나서고 할 것이다라고 하는 분석들을 내놓고 있는데 어느 정도 정인이 거기에 동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궐선거가 윤석열의 어떤 앞으로 향후 일정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어떤 분기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떻게 해도 국민의 지금 현재 대한민국 소위 수구 보수는 민주당 못 이긴다. 라면 조용히 찌그러들 거다. 임기를 계속 채울 거다. 근데 7월 중순까지 임기를 계속하게 되면 대선 준비하는 기간이 너무 짧거든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은 4월 보궐선거를 어떻게든지 좀 국민의 짐 쪽에 도움을 주고 싶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제 조선일보 등에서 이제 만들어가는 프레임 중에 하나죠. 윤석열을 계속해서 띄움으로 인해 가지고 저쪽 보수 진영의 동의를 받아보겠다 하는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좀 전에 우리 박진영 부대변인께서 말씀하셨는데 공수처가 빨리 출범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마침 또 합리적 의심할 수 있는 또 사례가 벌어졌죠.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공수처 이제 구성하려면 인사위 열어야 되는데
그 야당에서 그 저 인사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 열 수 없다. 또 이렇게 얘기해갖고 오늘 또 우리 저 대변인단에서 논평도 내고 그랬잖아요. 그 전에는 공수처장 후보 안 내가지고 그렇게 막 그 못 열게 하는데 이제는 이제 구성하는데 또 그렇게 또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상위 법률을 우리가 바꿔놨기 네. 때문에 법률에 준용해가지고 그대로 적용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시간 끌기 작전. 그렇지, 시간 끌기 못하게 해야지. 예. 그 유상범이 김학의 사건 덮은 장본 중에 한 명입니다 또. 아. 저건이가 없어서 그 유호성 씨 탤런트의 형 유상범 씨가 이게 김학의 사건을 제대로 파헤쳐야 돼. 그럼 네. 여기서 이게 이 능쿨죄로 다 끌려 나올 것 같아요. 그 거의 뭐 황금어장이라고 합니다. 네, 황금호장. 모든 검사 사건이 그러니까 이 사건은 김학의 사건은 검찰이 먼저 그 출금 논란 관해 수사를 했으니까 공수처가 가져갈 수 있어 없어 하는 그 논쟁이 금방 벌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걸 노렸구나. 어. 그래서 지금 김학의 사건은 어쨌든 자기 건도 연결이 돼 있으니까 일단 덮는데 이게 과몰입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그런 분석을 했거든요. 윤석열이 김학의 사건을 건드리는 거 보니까 윤석열은 대선 안 나갈 생각이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또 보궐이랑 연결돼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분석이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참 그 갑자기 김학의 건 그 딱 터뜨렸을 때 우리 왜 그 대변인 방에 쑥 그 이제 그런 이제 중요한 기사들이 쑥 같이 공유가 되는데 다 처음에는 뭔가 이렇게 폭로된다 이렇게 공익 제보가 들어왔다 이렇게 막 그 국민의힘에 원내대표까지 막 나서서 막 하니까 뭔가 큰 게 있나 했더니 그러니까 하필 김학의 건이라 해서 뭐야 이거 막 그랬던 왜 김학의 건을 왜 터뜨려?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포 하나 막 이제 그러니까요. 정말 바보 같은 프레임에 뚝 빠져서 그러니까요. 결국에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제 느낌은 이 야당도 그 제보자 한 검찰 내부의 사람이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보면 이용당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막 물불을 안 가리고 막 휘젓다가 보니까 자기 불리한 줄도 모르고 그치, 그냥 막 돌리는 거야.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차적 뭐 정당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에 정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최소한 내가 권력이나 가진 자가 아니라 국민 편이라는 인식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검찰이 김학의 사건 수사하는 것도 바보 같은 짓이지만 그 편을 노골적으로 두는 국민의 짐은 진짜 바보 같은 짓인 거예요. 김학의하고 같은 편으로 보이는 거지. 네. 김학의에 대해서 철저한 단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내가 정상적으로 국민의 짐의 관계자라면요. 절차적 정당성을 이야기하기 전에 김학의 사건은 더 철저히 파헤쳐 된다는 이미지를 주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정말 바보 같은 짓이죠. 아무튼 윤석열 씨가 지금 보궐선거를 개입하려고 한다는 의심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시기적으로 말하면 여러 가지 사건을 막 전방위적으로 터뜨리고 있어가지고 이분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대선을 나갈지 안 나갈지 고민하는 시점이 됐구나. 고민하고 있겠네. 그래서 보궐선거에 영향을 좀 주면 그래서 국민의 짐이 좀 이득을 얻게 되면 대선에 나갈 생각도 조금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김학의 사건 하나로만 보면 대선 안 나가겠다는 소리구나라고 분석을 해봤었거든요. 아주 복잡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지금. 아마 윤석열 씨도 밤잠을 못 이룰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고민 못하게 보궐선거 확실하게 이기면 그렇죠. 그런 거지죠. 그래서 민생을 좀 더 계속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 윤석열 건 쭉 하고 하면서 하나 이제 우리 듣는 우리 이 새날 애청자들께 시청자들께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법치주의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거 우리 안 썼으면 좋겠어요 한국에서. 이거 전 세계 우리하고 일본에만 있는 말이에요. 이 법치주의를 영어로 한번 볼까요? 뭐 리갈리즘 뭐 이런 게 그렇지 않아요. 영어로 룰 오브 로예요. 법의 규칙이에요. 법의 원칙이. 법은 규칙으로 과정과 절차로서 적용되는 거지 이데올로기가 될 만한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 동양적인 사상에 의해 가지고 그다음에 일본 사람들이 이걸 갖고 오면서 법치주의라는 표현을 쓰니까 우리도 그대로 이제 법치주의 이렇게 쓰는데 법의 원칙에 의한 지배, 법의 규칙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게 맞지 법치주의라는 말을 쓰는 것은 흔히 하는 말로 제가 늘 그런 말을 합니다만 민주주의가 낳은 법치주의가 이 부모를 먹어버린 것과 똑같아요. 왜냐하면은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 체제의 수능적이에요. 공산주의에도 법치주의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대 왕정에도 법치주의가 있어요. 독재에도 법치주의가 있어요. 법이 뭐예요? 법은 체제의 도구예요. 그러니까 기득권이
일반 민중을 지배하는 논리가 법치주의잖아요. 이 법을 따르지 않으면 큰일 나. 그 기득권 자체를 위한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근데 그 법을 안 지키는 상류층이나 지배층은 전혀 그 해당이 안 된다는 게. 그렇죠, 그렇죠. 이 왕정에서 보면 왕은 법을 안 지키잖아요. 네. 이 지배의 도구로서 존재했던 네. 게 법이거든요. 그게 이제 사상적인 건데 물론 이제 법치주의를 법을 부정하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법을 지켜야 돼. 법은 당연히 룰이기 네. 때문에 지켜야 되는 건데 이것이 민주주의라든가 우리 하는 뭐 개인의 시민권, 자유주의 이런 것처럼 인간의 그 존엄의 문제에서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예. 그 그 일리가 있네요. 예. 저 윤석열을 검찰주의자라고 하잖아요. 검찰주의. 세상에 검찰주의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참 이즘을 붙여 검찰이즘, 법치이즘 뭐 이런 걸 붙여. 검찰 과몰입군. 나 진짜 아무튼 윤석열 씨가 이제 사라져 갑니다. 사실은 임기가 이제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 6개월도 안 남은 사이에 저는 천하의 폐륜화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은 본인 입장에서는 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아닌 거 알고 있을 거예요. 실제로 조국 장관 수사 등에서 핵심이었던 사모펀드나 이런 거는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표창장 같은 걸 파면서 내 말이 맞았음을 증빙하는 과정에 어떤 업적도 없이 조국 장관 수사 과몰입했던 걸로 지금 마지막에 어그로 끄는 수사를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최악의 총장으로 기록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사람이 마지막까지 자신을 임명해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배신으로 끝날 것인지 우리는 그걸 막아내야 될 분명히 입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의도적 무시도 할 때는 해야 되겠지만 실체적으로 이 사람이 뭔가 법적으로 이렇게 뛰어들기 시작하면 조중동이 가만히 있지 않고 포탈은 윤석열의 수사로 막 도배가 될 상황에서 그렇죠. 우리까지 그것을 언급하지 않는 것은 좀 이상하다라는 의미에서 의제로 자주 가져오고 있다는 말씀 드려봅니다. 네. 자, 김현정 위원장님, 예. 노동 대변인님 오늘 진정성을 갖고 있는 진정 김현정 선생님. 오늘 예. 오늘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 뭐 공매도라든지 이런 이야기 들어보니까 완전 그쪽 전문성 짱이시던데 노동 금융 대변인이라고 하세요. 제가 원래 금융 전문가죠. 예. 어. 금융 전문가인데 제가 우리 민주당 우리 지지자분들께서 애청하시는 유튜브는 다 나가봤는데 새날은 오늘이 첫 출연이었던 것 같아요. 네. 지난 총선 때부터.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우리 당에서 하는 민생 행보라든지 노동 행보 같은 것도 좀 우리 당원분들하고 같이 좋네요. 예, 교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기회를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 훌륭한 콘텐츠라면 뭐 새벽이라도 가능합니다. 예. 자,